2023년 16주차 분사투자 또 기록을 남겨봅니다. 월요일날 4월 17일에 네이버를 매수를 했고요. 17일에 파라다이스를 재매수를 했고 18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3% 정도 상승을 해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17일에도 또 태웅로직스를 매도를 했네요. 13.06% 정도, 한 15% 정도 갑자기 급등을 하길래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19일에 한국카본을 매도를 했네요. 8.05%에 매도를 했는데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거를 매도를 할지 좀 더 가지고 갈지 고민을 하는데, 일단 매도를 했는데 공교롭게 4월 21일 날 새벽에 이제 한국카본이 좀 급락을 할 만한 사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카본하고 파라다이스하고 둘 다 한 10% 남짓 하락을 하기에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4월 16일에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한국카본에 대해 가지고 21일 새벽 5시 정도에 이제 한국카본 밀양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시경에 주부를 진화를 했고, 한데 이제 발화지점이 공장 한동, 이제 발화지점이었던 공장 한동이 일단 전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7시간 만에 이제 완전 진화를 했고요. 잠정 피해액이 한 150억 정도로 일단 추산이 된다고 해요.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이제 정확한 집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 일단 인명 피해가 없어가지고 일단 다행입니다. 뭐 20몇 명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다행히 다 잘 대피를 했고요. 일단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한 자산 규모가 한 5,900억 정도 되는데, 뭐 16개 동 중에 1개 동이 일단 전소를 했다고 하니까 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한 6.2%, 6.3% 정도인데, 이게 장중에 한 10%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좀 재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감은 7.58%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뭐 이 정도면 이제 피해액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합당한 기준이 아닌가. 뭐 시총 대비해 가지고는 뭐 훨씬 더 많이 내린 거지만 어쨌거나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정확하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에 확인이 되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21일 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최근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말한 것이,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다시 이제 경고성 지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로 해가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어요.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10%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한 뭐 6% 정도, LG생활건강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게임주들도 이제 판호 발급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 좀 많이 내렸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를 몇 개를 또 편입을 했으니까 다 같이 내렸고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10몇 퍼센트 이제 수익이었던 게 이제 거의 10% 지금 손실로 전환된 상태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10% 내릴 때 한국카본이랑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으로 재매수로 대응을 했어요. 이제 기존에 매도했던 이제 금액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의 현실입니다. 중국이 기침만 하면 이제 폐렴이 걸리고, 미국이 기침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뭐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그래 이제 이번 주는 제 매수한 종목이 이제 네이버를 매수를 해봤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한 31.2조 정도 되더라고요. 매출이 2020년부터 뭐 한 2023년 예상 매출까지 보면 한 5.3조, 6.8조, 8.2조, 9.8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조, 1.3조, 1.3조, 1.4조. 단기 순이익은 8,450억, 1.6조, 6,732억, 1조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은 한 22, 19, 15, 15. 순이익률은 16, 241, 그 정도 되고, 일단 ROE 같은 경우는 한 15%, 106%, 3.3%, 4.7% 정도가 예상이 되고, 부채 비율은 뭐 거의 한 40에서 100%, 40%, 45%로 이제 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퍼 같은 경우는 48, 만 30, 40 정도 되네요. 그리고 PBR은 이제 6 정도에서 1.2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PBR도 자연스럽게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402원, 511원, 914원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요.
일단 네이버를 선택하게 된 이제 배경은 일단 네이버는 카카오하고 달리 이제 분할 상장이라든지 뭐 쪼개기 상장 같은 게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해외 사업을 이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다들 아는 라인이나 미국의 이제 포시마크 인수라든지 한 1.5조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북미 최대의 C2C 패션 커뮤니티인 이제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 제페토가 이제 기업 가치 한 1조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매년 한 7, 80% 정도가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이게 2018년 8월에 출시했는데 이제 2021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적 가입자가 뭐 2억 명을 넘게 돌파를 했고 지금 한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020년 매출 기준으로는 한 86억 정도. 물론 이제 이익은 순이익이 마이너스 한 1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재는 좀 많이 올라오는 걸로 일단은 되고 있는데, 그리고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이 많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2.7조 정도 되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매년 1조 정도 이제 순이익이 잡히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월 19일에 올라온 공시를 보면 이제 풍문 소문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라고 이제 공시가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몇 년째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소문이에요. 이게 이해진, 손정희 AI 동맹으로 해서 인공지능 시장에 이제 관련된 전문 회사를 설립을 추진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공시가 떴는데, 이게 이제 뭐 자기들은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일단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일단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라인에 2대주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이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생각인데, 이제 오늘은 또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제 수익을 내려면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이게 일단은 포모를 버리자로 잡아봤는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포모 증후군이 요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제 다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만 혼자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관련주를 사지 않아서 수익을 못 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2차전지를 결국에 이제 고점에 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어요. 이전에 이제 처음 주식 시작하고 할 때.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이제 같은 초보분들은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저거 내가 살려고 생각했던 건데 살 걸, 내지는 이제 그런 주식을 이제 샀다고 하는 뭐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같은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좀 부러워한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내가 마지막에 꼭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포모를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모를 느끼는 순간 나도 이제 그 욕심 때문에 그 포모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패의 늪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초반의 전략을 이제 잘 지켜 나가야 하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제 전략의 핵심입니다. 꾸준함. 처음에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전략을 유지하는 거, 이게 제 전략의 핵심이고요. 이게 어떻게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면 이게 가능할까 하면 주식 시장에는 내가 산 주식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뭐 실제로는 내가 산 종목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하지만 이제 계좌는 보면은 계좌 잔고에는 내가 산 종목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내가 살려고 했던 분석해 놓은 종목만 이제 그 해당되는 가격에 살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만 팔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이제 팔 거라면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내 종목만, 원래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팔지 말지만 보면은 이게 고민할 것도 적어지고 그리고 골치도 덜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내 종목들만 생각하고 고민하자. 이게 다른 종목들 때문에 굳이 이제 내 스트레스 수치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내 인내의 총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나를 자극을 해서 더 내가 다른 행동을 하게끔 스트레스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못 사서 안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원했던 가격이
다시 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더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번 주 제 매매만 봐도 이게 파라다이스하고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매수가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일단 이것도 제 전략 중의 일부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팔지 않아서 지금 마이너스 된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은 팔겠다고 이제 좀 결론을 내렸으면 다시 내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